안녕하세요. 축구는 장발입니다. 최근 한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호날두와 나이키의 불화인데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축구화 때문입니다. 자, 먼저 나이키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호날두죠. 명실상부 나이키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2010년부터 호날두 시그니처 축구화를 제작하여 호날두의 네임밸류를 이용해 머큐리어 축구화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호날두의 축구 인생을 담은 챕터 시리즈가 있습니다. 총 7개로 이루어져 있고, 호날두의 고향인 화산섬 마데이라를 상징하는 챕터 1, 푸른 원석을 상징하는 챕터 2, 스포르팅의 활약으로 맨유 퍼거슨의 눈에 띈 챕터 3, 철을 재련하듯 강인하게 성장하는 챕터 4,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다이아몬드 챕터 5, 포르투갈 리더로 유로 2016을 우승한 챕터 6, 호날두의 상징 7로 완성한 챕터 7.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한 선수의 인생을 담은 축구화를 만든다. 과거를 봐도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시그니처 축구화들이 출시된 만큼 호날두의 스타성은 대단했고, 나이키는 비즈니스적으로 그 부분을 마케팅에 잘 이용했다. 서로 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나이키는 호날두와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를 했고,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와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이 계약이 종신 계약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이키의 종신 계약은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밖에 없었는데 호날두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이키는 이 선수들과 비즈니스적으로 함께 했는데요. 예컨대 조던의 경우 나이키의 서브 브랜드로서 가장 잘 나가고 있죠. 조던을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인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구와의 콜라보 또한 진행하며 나이키 스폰서인 PSG와 조던을 콜라보하여 많은 제품들을 선보이며 나이키 로고 자리에 조던 로고를 넣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라는 영역을 벗어나 축구와 결합하면서 리버풀과 콜라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음바페와 콜라보한 머큐리얼 축구화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호날두는 어떨까요? 호날두는 축구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호텔, 모바일 이식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향수, 속옷, 패션 등으로 본인만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CR7 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3년에는 나이키가 조던이나 르브론처럼 CR7을 서브 브랜드로 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과거 호날두가 있었던 팀인 스포르팅이 현재 나이키 스폰서인데 서드킷을 CR7 브랜드로 출시한 것입니다. 거기다 호날두가 속해 있던 당시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스포르팅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고 합니다만 출시하자마자 매진이 되는 등 아직까지 호날두의 네임밸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키는 호날두와 함께 CR7 브랜드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불화 소식은 왜 나왔을까요? 축구화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노출입니다. 먼 옛날 헤리티지 제품의 경우 축구화 하나가 나오면 검정색 아니면 흰색 그대로 몇 년 동안 같은 제품이 판매가 되었지만 요즘엔 다르죠. 한 가지 축구화가 나오면 1년에도 몇 개씩 새로운 컬러로 출시가 되고 또 중간중간 스페셜 에디션으로도 같은 축구화지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가 단순히 선수에게 선물할 용도가 아니라 고객에게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새로 나온 제품을 고객들이 알 수 있게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팀의 유명한 선수들에게 신상 제품들을 신게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선수와 팀을 이용하여 그 제품을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가령 언더아머의 모델이었던 알렉산더 아놀드를 아디다스가 영입하며 새롭게 돌아온 프레데터를 어린 시절의 모습과 오버랩하며 프레데터의 전통성을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프레데터를 각인시켰습니다. 또 알렉산더 아놀드가 멋진 중거리 골이나 프리킥 골을 터뜨릴 때마다 프레데터가 부각되며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또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해리 케인을 모델로 영입하면서 스케쳐스가 축구화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죠. 2018년 챕터 시리즈의 마지막 챕터 7을 출시한 후 챕터 시리즈가 끝나면 어떤 축구화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19년 11월 새로운 특별판으로 머큐리얼 드림 스피드 001을 출시하며 첫 MDS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 모델로 호날두뿐만 아니라 음바페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MDS는 호날두만을 위한 축구화는 아닌 것이죠.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 호날두를 보며 나이키는 이를 이어받을 선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음바페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하려고 했을 거고요. 단독 시그니처 자료를 보면 마지막 챕터 시리즈 챕터 7이 2018년 9월 출시되고 19년 5월, 2019년 7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2022년 10월, 해마다 시그니처 출시를 하다가 2023년에는 출시가 없었죠. 반면 음바페의 경우 2019년 12월, 2020년 8월, 2021년 1월, 2021년 11월, 2022년 9월, 2023년 8월, 음바페는 호날두 못지않은 많은 시그니처를 출시했습니다. 어쨌든 나이키는 더 이상 호날두 단독 모델보다는 음바페를 내세운 여러 엘리트 선수들을 함께 이용합니다. MDS 출시에 이렇게 선수들을 태그한 것처럼요. MDS가 호날두 전용 축구화는 아니지만 호날두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주려는 건지 CR7 텍스트를 계속해서 인솔 등에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출시된 MDS7의 프로토타입이 포착되었는데 여기에는 MDS X CR7 표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호날두 이름까지 보이죠. 하지만 정식 출시 버전은 이 디자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인 MDS 8을 보시면 MDS 8의 프로토타입에서도 MDS X CR7 표기가 있었는데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CR7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안 보이는 인솔에는 CR7이 있지만 바깥에서 보이는 쪽으로는 CR7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대표 모델인 만큼 새로운 컬러가 출시되면 바로 신어야겠죠. 더군다나 머큐리얼 스페셜 라인인 MDS이니까요. 하지만 호날두는 MDS7을 아예 신지 않았습니다. MDS 대신 일반 머큐리얼 출시 컬러를 신었습니다. 또 MDS8이 출시되고 나이키는 직접 태그까지 했지만 한동안 호날두는 MDS8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출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의 대표 모델임을 감안하면 이 신상 축구화를 바로 신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의외의 행보로 보여지면서 나이키와 호날두 사이에 어떤 언해피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 추측이 오가는 상황 중 현재 나이키의 상황을 보면 이것 때문인가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나이키가 성장 부진을 겪으면서 3년에 걸쳐 20억 달러 비용을 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이키 대표 스폰 선수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와 스폰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축구 파트를 보면 상당수의 스폰을 해지했습니다. 선수로 본다면 해리 케인, 그릴리시, 덴벨레, 하베르츠 등 굵직한 선수들이 나이키를 이탈했고 2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공인구 계약도 종료했으며 세리에, 라리가 모두 진작 공인구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팀으로 본다면 맨시티와 계약을 종료했고 포르투갈 갈라타사라이, 라이프치히 모두 푸마 스폰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나이키가 축구를 떠나려는 건 아닙니다. 홀란드를 영입하면서 시그니처 축구화를 바로 얼마 전에 출시하기도 하고 아디다스로부터 독일 대표팀을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키의 전략은 전체를 모두 장악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만을 장악하는 엘리트 중에서도 고도의 엘리트만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호날두는 85년생으로 축구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이고 아무리 종신계약의 역사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호날두를 바라보는 나이키의 스탠스가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꼭 나이키와 호날두 사이에 불화가 있지 않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장이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날두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펼쳐지고 또 나이키는 이를 어떻게 서포트할지 먼 훗날 CR7 브랜드가 조던 브랜드처럼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